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느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은숙입니다. 텔레다인 느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TDR 활용을 주제로 약 50분간 데모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루크루의 오창훈입니다. 지난 웨비나에서는 제가 그 TDR 기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TDR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TDR 장비의 포트나 또는 DUT 측정 대상체의 포트 수에 따라서 어떤 걸 측정해야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장비의 포트 수에 따라서 어떤 측정의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포포트 이상이 되면 이제 서로 라인 간에 크로스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크로스톡을 타임 도메인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뭐 수학적인 그런 엄밀한 건 없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인데 제가 참고한 자료들은 에릭 보거틴의 시그널 앤 파워 인테그리티하고 그 IPC 문서 이 두 가지를 참고를 했습니다. 보통 그 인터커넥트 시스템이니까 어떤 데이터를 주는 드라이버 쪽, 그러니까 TX 쪽하고 리시버 쪽에 1대1로 연결이 되더라도 중간에 PCB가 들어가고 또는 외장인 경우에 뭐 케이블이나 커넥터나 보드, 비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전체, 그러니까 TX에서부터 RX까지 전체 그 채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겠느냐 또는 내가 디자인한 대로 또는 전송해야 될 데이터 속도를 다 전송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걸 이제 체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각 인터커넥트 시스템들 부품들에 대한 이런 뭐 S 파라미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보통 뭐라 할까요? 인터페이스들 USB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인터페이스들에서는 서로 상호 호환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지켜야 될 그런 그 사양들이라고 할까요? 조건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품, 아니면 케이블, 커넥터, 뭐 따로따로 그 어떤 설계하고 타겟팅 해야 될 그런 조건들을 스펙으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그 케이블을 오른쪽 위에서 케이블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케이블은 리셉터클에 항상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스펙에서는 얘네 둘이가 연결됐을 때 메이트된 부분에서의 임피던스나 메이트 됐을 때의 어떤 펄스 형태의 크기 이런 것들이나 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느 정도 통과됐을 때 통과 특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서양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만큼 돼야 된다. 또는 삽입 소실, 그러니까 인서션 로스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 주파수에서 로스가 어느 것보다 높거나 낮아야 된다.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사양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라인 간의 스큐라든가 또는 차동 방식을 쓴다면 각 데이터 라인 간의 인트라스큐는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측정에 관련된 꼭 지켜야 될 그런 사양들이 표기가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디스플레이 포트 2.1의 사양을 이제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뭐
이 이미지가 미니 데이터,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에 대한 스펙이 있어서 이쪽 두 개를 이제 옮겨 봤습니다. 대략적인 사양은 이렇습니다. 측정에 사용된 픽스처는 최소한 임피던스는 디퍼런셜로 100옴이 돼야 되고, 그리고 100옴에서 10%보다 10% 내외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커넥터의 스펙이라든가, 또 이 커넥터가, 그러니까 리셉터클이 있고 이제 플러그 타입의 그 케이블이 연결됐을 때 이 부분들을 보통 메이티드라고 그래서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의 스펙이 어느 정도를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각 파트별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양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이런 인터커넥트 시스템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고 있는 그런 사양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USB 같은 경우에는 이 사양을,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인포머티브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떤 그 인서션 로스든가 리턴 로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USB의 테이블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최근에 나온 젠4 사양은 아니고 아주 초창기에 5GBps 슈퍼스피드 케이블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쪽 스펙이 오늘 다루게 될 타임 도메인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요. 이쪽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슈퍼스피드 있고 하이스피드 케이블도 동시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슈퍼스피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셜 임피던스가 미니멈 75옴에서 105옴까지 90옴에서부터 15옴 플러스 마이너스 15옴 정도의 그 마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건도 사양서에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징 타임이 20에서 80%까지가 50피코가 되는 이 라이징 타임을 사용해서 슈퍼 스피드를 측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니어랜드 크로스톡이 그러니까 슈퍼 스피드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두 레인 간의 크로스톡은 이 50피코 라이징 타임에 이 펄스를 사용했을 때 커넥터 타입에 따라서 X 12V, 18V, 9V 정도로 커넥터 타입에 따라서 이 정도로 그 니어랜드 크로스톡이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돼 있고, 또 일반 하이스피드 라인하고 슈퍼 스피드 라인 간의 니어랜드하고 파랜드 크로스톡은 500피코 라이징 타임을 썼을 때 20mV 내외에 있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들의 인터커넥터 시스템들, 커넥터나 케이블에서는 거의 이와 유사하게 유사한 사양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니어랜드 크로스톡, 파랜드 크로스톡, 그리고 임피던스에 관련된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어떻겠냐, 싱글핸드가 됐건 디퍼런셜 모드가 됐건 또는 커먼 모드가 됐건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상승 시간, 그리고 어떤 디스컨티뉴티가 있을 때 이때 당시에 그 위치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케이블을 통과했을 때 또는 PCB 라인을 통과했을 때 타임 딜레이는 어느 정도,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나 타임 딜레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타임 도메인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TDR 매저먼트나 TDT 매저먼트로 거의 커버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주로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정의되고 있는 측정 사항들은 특성 임피던스가 얼마냐, 또는 매 순간순간에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얘네들은 유니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니어랜드 크로스톡이나 파인드 크로스톡, 보통은 이 니어랜드 파인드 크로스톡들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정의되는 게 일반적인데 타임 도메인에서도 그 펄스의 크기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셜에서 커먼 모드로 또는 커먼 모드에서 디퍼런셜로 변환돼서 만들어지는 노이즈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들도 확인하는 게 이 전체 타임 도메인에서 측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뭐 지난 웨비너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건데 TDR 같은 경우에는 TDR 장비에서 펄스를 만들고요. 그 펄스를 측정 대상체에 첫 번째로 입력을 합니다. 입사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인이 있다. 뭐 여기는 케이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상으로 이제 자, 포트를 여기 1번에서 2번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펄스 8을 1번 쪽으로 입사를 시켜주는 거죠. 시켜주면 얘가 입사된 이 펄스가 쭉 트레이스를 타고 들어갔다가 이제 반사된 이 파형을 보고서 이걸 가지고서 임피던스도 확인할 수 있고 중간에 임피던스가 변하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임피던스가 달라졌는지 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 하나에서 하나 포트에서 주고 받기 때문에 포트 하나만 있어도 한 라인에 대한 측정은 가능합니다. 이런 측정들을 이제 TDR이라고 부르고요. TDT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제너레이터에서 펄스를 쏴주면 이번에는 돌아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출력돼서 나온 신호를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는 이 트레이스의 주파수 대역이나 조건에 따라서 라이징 타임이 입사된 것보다는 느려지는 경우가 이제 되게 많죠. 더 빨라질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 파형을 이제 보면서 이제 확인해 주는 게 TDT, 타임 도메인에서 트랜스미션을 본다 이렇게 해서 TDT라고 부릅니다.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삽입 손실 아니면 인서션 로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포트가 두 개인 이런 장비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는 반사된 걸 보는 걸 TDR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통과된 걸 TD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 도메인을 바꾸면 S11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게 항상 이 비교되는 것들은 입력 때 출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슬래시로도 이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래쪽 텀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요. 이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번호가 입사된 쪽, 입력 쪽, 출력 쪽, 입력 쪽, 출력 쪽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전 페이지에서는 제가 뭡니까? 이제 포트가 두 개인 DUT를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포트가 네 개인 DUT를 이제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디퍼런셜 라인이 될 수 있고, 인접 채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TDR이나 TDT 개념은 똑같아요. 이쪽으로 한 라인에서 보고, 쭉 출력적을 보는데, 그러면 실제로 신호가 위쪽 라인에 전송이 된다면 아래쪽 라인도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신호가 가게 될 건데, 이쪽에서는 어떤 뭐죠? 오른쪽 실제 전송이 될 때 반대쪽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모든 포트에 대한 이제 측정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포트 첫 번째 쪽으로 입사를 시킨다면 이 신호는 여기에 흘러가는 신호들은 쭉 갖다 분명히 연결된 포트 쪽으로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TDT 환경이고요. 근데 빠른 신호가 간다면 이 두 개가 서로 커플링이 돼가지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호가 이 신호는 순간순간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동하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커플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커플링이 발생을 할 거고 이 커플링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형은 어때요? 라인이 양쪽으로 다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방향으로 매 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포트로 입사된 신호가 인접 채널과 출력단으로 들어오는 이 신호를 모두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이쪽에서 들어갔을 때 같은 방향에서 돌려받는 이 신호를 Near and Crosstalk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줄여서 NEXT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영향을 줘서 이렇게 흘러간 쪽, 이쪽을 이제 find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을 타임 도메인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신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순간만 한번 잡아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펄스가 한번 뚝 올라가게 되면 얘가 이쪽에서는 그 트랜스미션 라인의 시리에 보면 LRGC로 이쪽에 커플링이 이렇게 C가 이쪽에 이제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커패시터의 영향에 의한 효과하고 인덕티브의 영향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처음 영향을 받은 애는 입사된 쪽으로 돌아가는 파형이 있을 테고, 오른쪽으로 입사된 신호하고 같은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파형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면, 얘 왼쪽으로 이동하는 애를 보면요, 첫 번째에서 펄스가 딱 들어가면, 이걸 잘라가지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펄스가 발생하면 펄스가 만들어질 테고요. 그리고 얘가 순간적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같은 펄스가 또 만들어지고 매 순간 만들어지면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애는 펄스가 만들어지면 이 펄스도요. 얘 입사된 파형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같은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 순간 얘가 같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쌓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애는 굉장히 넓은 형태,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펄스에 탑이 있는 형태의 펄스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쭉 해서 넓은 펄스가 만들어질 테고요. 얘는 같은 순간에 만들어진 애들이 계속 누적해서 쌓이게 되면서 최종단에서는 여기 같은 파형이 하나는 넓은 파형, 하나는 좁고 긴 파형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관측하게 되는 파인드 크로스토크하고 디어랜드 크로스토크의 그 모양은 이 모양으로 펄스 모양으로도 확인이 이제 가능하고요. 방향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데모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이 지금 포트가 4개인 DUT를 하나를 샘플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채널 여기를 포트 번호를 가상으로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이라고 잡았을 때 1번에서 입사된 신호는 쭉 통해서 2번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파형은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죠? 그래서 커플링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가깝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동을 하고 이쪽에서 다시 커플링이 사라지게 되는 파형인데요. 이것을 첫 번째 1번 포트에서 신호를 쏘고 다시 1번 포트로 돌아본 여기에 있는 이 스텝 모양이죠. 이 노란색 스텝 모양이 리턴된 TDR 펄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1번에서부터 입사된 게 그대로 올라가서 채널 2번에 통과된 신호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쏜 걸 3번에서 메저먼트를 했을 때 3번에서 메저먼트를 했을 때 예, 잘못 말씀드렸네요. 1번에서 쏜 걸 2번에서 받으면 그러니까 스텝 펄스가 나갔으니까 스텝 모양이 이렇게 2번 파란색으로 보이게 됐고요. 1번에서 전송된 게 3번에 넘어와 가지고 보여지는 게 여기에 빨간색으로 된 이 펄스 모양입니다. 아까 이 전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폭이 넓고 크기는 거의 고른 이런 파형이 보였고요. 그리고 1번에서부터 출발한 신호가 이 부분에서 해당 부분에서 커플링이 돼 가지고 4번으로 나와준 신호가 여기 있는 초록색으로 된 이 파형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제가 스케일링을 요 신호의 3번에 대한 스케일링을 좀 더 크게 했고요.
큰 신호가 4번 포트 쪽에서 출력되는 이런 파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모양에서는 제가 이제 싱글핸드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쪽 한번 쏘고 나머지 포트를 확인한 거고, 이번에 똑같은 포트에서 이번에는 디퍼런셜 포트를 본 겁니다. 디퍼런셜 포트는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가 흘러간다면 측정기에서도 트루 디퍼런셜을 이용해서 같은 동시간에 하나는 상승 펄스를 쏴주고 하나는 하강 펄스를 동시에 입사시켜서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상태에서 임피던스를 보게 되고요. 이 디퍼런셜로 묶게 되면 싱글핸드에서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묶었지만 디퍼런셜 포트에서는 두 개를 묶어서 디퍼런셜 페어 포트 1 이렇게 부르고요. 디퍼런셜 페어 포트 2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DR도 디퍼런셜 페어의 리턴, 디퍼런셜 페어의 트랜스미션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투포트 이상의 TDR 장비들은 디퍼런셜 모드를 지원한다 그러면 하나의 포트에서는 상승을, 그리고 다른 포트에서는 하강 펄스를 동시에 생성해서 DUT에 쏴주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자기 자신의 포트는 소스 임피던스는 55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포트에서 측정된 임피던스 값을 이제 합해서 디퍼런셜로 디퍼런셜 임피던스로 레포트를 해줍니다. 네, 여기에서 그쵸, 여기 네거티브의 오드 모드, 포지티브의 오드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트루 디퍼런셜이 아닌 경우에는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1번에서 상승, 이쪽도 상승 펄스를 같은 방향의 이런 그 펄스를 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분 모드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임피던스는 서로 다른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드 모드 또는 디퍼런셜 모드로 측정을 해야 실제 라인이 디퍼런셜이라면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가 2개인 DUT하고 포트가 4개인 DUT에서 어떤 것들이 측정이 돼주고 또 어떤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제 물리적으로 측정 장비가 포트가 몇 개냐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한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포트다 그러면 싱글핸드 임피던스 측정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디퍼런셜 모드의 그 원포트의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나 또는 딜레이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커서를 이용해서 직접 메저먼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트가 2개라면 DUT 포트가 2개인 그런 테스트 시스템에서 TDT 측정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입력 펄스하고 출력 펄스 간의 상승 시간 비교라든가 또는 DUT를 통과할 때 걸린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포트 시스템이라면 그렇죠? DUT의 포트가 4개인 시스템에서 크로스톡, 니어랜드 크로스톡이라든가 파인드 크로스톡 모두 다 가능하고요. 물론 상승 시간도 필요에 따라서 500피코, 50피코, 30피코 이런 라이징 타임 컨트롤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커플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위치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에서 B로, C에서 D로 이동한 그 길이를, 그러니까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라인 간의 그 미스매치가 얼만큼 시간상으로 날 수 있는지, 이 장비의 시간은 곧 물리적인 거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대칭면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성능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이 네포트 장비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믹스드 모드라고 써놨는데 디퍼런셜 모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퍼런셜로 입력을 하고 또 커먼 모드로 바뀐 모드 컨버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모드 컨버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커먼 모드 임피던스라든가 디퍼런셜 임피던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보여드린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제가 한번 측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은 뭐 그냥 기본적인 50옴 하고요. 그리고 스루 커넥터, 그리고 SMA 케이블하고 2.92mm 커넥터를 달아놓은, 양방향에 달아놓은 DUT에서 이 커넥터에서 차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네포트짜리 마이크로스팁 데모 보드를 한번 측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측정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측정 시스템이 50옴에 내가 50옴 또는 디퍼런셜 100옴에 디자인을 했다면 내가 디자인한 게 실제로 측정했을 때도 플랫할 거다. 그리고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반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측한 거하고 완전히 상이하다면 여러 번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한 측정이라는 게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 번 측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라이징 타임이라든가, 라이징 타임은 곧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라이징 타임이 느려졌을 때 특정 부분의 임피던스가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도한 임피던스가 나왔을 때 이것은 내가 설계한 시스템은 뭐 예를 들어서 5기가를 타겟팅을 했는데 라이징 타임이 너무 빨라가지고 5기가 헤르츠 신호가 보는 임피던스보다 훨씬 높은 건 아닌지 하는 것들, 그리고 측정 장비의 타임 베이스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여질 건지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우리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측정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TDR은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얻어지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더 나가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임피던스는 왜 달라지게 됐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결국에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원하는 사양에는 맞는지, 그리고 사양에는 맞았지만 마진에서 너무 가까운 건 아닌지, 아니면 디자인 단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디자인 단계에서 봤던 거하고 같은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측정된 걸 가지고 S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이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어떤 시그널 퀄리티가 실제 전송 신호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 거고 지터는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라는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하신다면 간단하게 오퍼레이터처럼 버튼만 눌러가지고 실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보들, 그리고 디버깅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DR 장비는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라이징 타임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빠르면 라이징 타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레졸루션, 그러니까 공간적인 기리적인 분해능은 좋아지지만, 그죠? 좋아지지만 라이징 타임이 빠르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속도의 데이터가 보는 임피던스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디자인이 이건 훌륭하게 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간단한 그냥 스루인데요. 스루에서 이제 봤을 때도 이렇게 내가 40GHz의 대역폭에서 봤느냐, 또는 20GHz의 대역폭에서 봤느냐, 10GHz에서 봤느냐, 5GHz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보고 있지만 임피던스 값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이 말은 여기에서 40기가 또는 라이징 타임이 10피코 이상이 됐다면
해당하는 신호가 보는 임피던스예요. 그러니까 5기가 신호가 봐야 되는 임피던스는, 보게 되는 임피던스는 이 라인에서 이 정도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라이징 타임을 선택해 주시는 게 올바른 측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해볼 건데, 측정 자체는 뭐 순서는 이렇습니다. 전원 넣고, 그러면 전원을 넣는 순간 얘가 캘리브레이션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을 사실 매 순간순간 하는 게 좋은데, 이 장비는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2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측정 전에 자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DUT를 연결하고, 그리고 내가 측정 포인트를, 그러니까 DUT의 측정 포트 매핑을 어떻게 했느냐, 이건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좀 바로 고 해가지고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건 일단 화면에서 보여드리겠는데요. 기본 설정은 밴드위스는 40기가에 샘플 포인트는 8,000개, 그리고 각 샘플 간의 주파수 도메인에서 봤을 때 샘플 간의 주파수 분해능은 5MHz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S 파라미터를 저장해서 나중에 시뮬레이션에 써야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패스비티라든가 리서프로서티라든가 커즐리티 이쪽을 체크해 주시면 이쪽 내부에서 시그널 프로세싱 단계에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S 파라미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실제 DUT의 포트하고 내가 물리적으로 연결한 장비의 포트, 그리고 화면에서 어떤 포트 번호로 지정해 매핑해서 볼 건지, 그리고 실제 저장했을 때는 어떻게 포트 매핑을 할 거냐 하는 걸 하신 후에 그대로 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연결은 안 해놨는데요. 제가 포트 1번에다가 그러니까 로젠버그의 그 로드, 그러니까 오픈 숏 로드에 이 로드를 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드는 55mm니까요. 소스도 55mm 테고 로드도 55mm니까 우리가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TD 한 포트만 연결했으니까 TDT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TDR 측정이 가능할 거고, 얘가 되돌아온 파행이 없으니까 펄스 상에서도 일자로 보일 거다. 그리고 이게 로젠버그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40GHz까지 주파수 범위가 돼 있는 걸로 와서 돌아오는 게 없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셋업은, 예, 제가 일단 셋업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바로 준비는 됐고요. 포트에 고를 눌러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부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바로 제가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걸 보고 싶으냐라는 건데요. 제가 물리적으로 그 장비에 채널 1번에 55음 로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트는 1번에서 1번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딱 켜보면, 그죠? 얘가 스텝 펄스를 봤더니 1V에서 그냥 돌아오는 것 없이 일자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나는 스텝이 아니라 임피던스 도메인에서 보겠다. 그러면 임피던스에서도 이렇게 일자로 해서 50ohm으로 쭉 보여주고 있고요. 커서를 이용해 봤을 때, 커서를 이용해서 봤을 때도 50.000039, 그죠? 그래서 이 로젠버거의 이 50옴 로드가 50옴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50옴 이건 측정해 볼 필요도 없을 만한 건데요. 사실 어떤 식으로 처음에 예측을 하고 또
신호가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연결을 해봤고요. 예, 실제로 토크렌치를 좀 써야 되는데 그리고요. 제가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측정했던 결과 값입니다. 네, 뭐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는 저기 한번 그 매뉴얼로 그냥 연결해 봤을 때 이쪽 커넥터 부분에서 그냥 타이트하게 되지 않았을 때 임피던스의 흔들림이 있고 뒤쪽은 같지만 앞쪽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고르게 보이는 이 흰색 라인이 토크렌치를 써가지고 잠궜을 때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쪽 측정 당시에는 49옴 정도 나왔는데 아까 봤을 때는 50.003으로 훨씬 더 정밀한 정확한 측정을 수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스루 커넥터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루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장비를 끄집어 올리고요. 자, 케이블을 바꿨으니까 한번 보죠. 제가 스루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DUT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DUT는 지금 DUT는 스루면 DUT는 포트가 두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DUT에서 얘는 포트가 두 개다. 그리고 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한데 한쪽 방향에 포트가 하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에 포트는 두 포트고 이 파란색은 실제 측정 장비의 포트입니다. 포트 1번이 왼쪽에 포트 2번이 오른쪽에 물려 있고 그리고 내가 화면에서 1번, 2번으로 매핑해서 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apply 하시고요. 하고 그대로 마찬가지로 go 하게 되면 측정 결과를 이제 보여주게 될 건데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S11을 본다. 이 말은 뭡니까? S11은 아까 포트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포트 1번에서 1번으로 돌아온 리플렉션을 본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뭐 반대쪽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2번에서 2번으로 돌아가는 아마 그 얘가 패스비트 그러니까 양쪽 포트가 밸런스가 맞다면 아마 같은 결과가 보여져야 될 겁니다. 2번에서 2번으로 오는 거에 나는 임피던스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체크하시면 빨간색이 이렇게 해서 같은 임피던스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번에서부터 2번으로 통과된 걸 보겠다. 그러면 스텝 펄스가 그대로 보이겠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에서 1번으로 돌아오는 스텝을 확인하고 싶다. 얘네 둘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는 양쪽의 균형이 다 맞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 1번에서 2번, 그러니까 이쪽 포트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그 로스를 확인하겠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지금 완전히 일자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전 대역에서 모두 리턴 없이 잘 통과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포트에서 돌아오는 것은 약 50dB 이하로 반사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 전에 항상 이런 예측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과된 신호가 플랫할지 아니면 얘가 55mm면 돌아오는 게 없을 거고 그리고 그 타임 딜레이나 이런 스텝 리스폰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은 예측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는 제가 뭐 어떤 데모 시연할 때 이제 보여드리는 보드인데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림이 지금은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아래쪽에서부터 두 번째 있는 이건 이제 로페스 필터입니다. 필터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커넥터는 2.92mm 커넥터고요. 왼쪽은 노랗게 커넥터 모양이 다르죠. SMA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같은 측정을 해 봤을 때 어떻게 이 커넥터에 따라서 어떻게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측정을 해 봤던 모양은 이렇습니다. 빨간색 라인이 K2.92 커넥터죠. 이쪽 2.92mm 커넥터고, 노란색이 그 SMA로 된 이 케이블 커넥터인데요. 장비는 40기가니까 케이블이나 포트가 모두 2.92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서 SMA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스루를 측정했을 때하고 전체적인 구성은 똑같으니까요. 다른 설정 확인하지 않고, 자, 측정된 것들을 일단 빼겠습니다. 빼고 이대로 거울을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측정은 완료됐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첫 번째로 리턴을 1번에서 1번으로 돌아온 리턴 로스를 먼저 임피던스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측정이 됐고요. 그리고 자, 이게 지금 제가 1번 포트를 이쪽 SMA에 물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 라인 요만큼이 임피던스가 이렇게 보였다가, 여기 필터 부분이 아래쪽으로 흘러갔다가 요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 둘이가 완전히 균형이 맞다면 2번에서 쏘고 2번에서 받은 리턴 로스도 같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쐈더니 전체적인 모양은, 이 가운데 있는 모양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어느 부분이 달라졌냐면 입사된 부분이 달라요. 2.92에서 쏠 때는 임피던스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이 앞에 아이솔레이션 된 게 이쪽은 2.92에는 에어로 되어 있고, 얘는 소재가 플라스틱 같은 이 소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임피던스가 달라가지고 매칭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커넥터 타입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측정 장비의 주파수 대역이 높다 그러면 커넥터 타입도 같은 것들을 같은 종류를 써줘야 되지. 이렇게 장비는 40기가인데 케이블은 SMA 케이블을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정확한 측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 4포트짜리, 사실은 이게 디퍼런셜 라인 여기 가운데에 써 있는 것처럼 디퍼런셜 100옴에 맞춰져 있는 디자인된 이 마이크로 스트립 보드고요. 이걸 가지고서 싱글핸드 측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바로 믹스드 모드로 바꿔가지고 각각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커넥션 좀 잠깐 바꾸고요. 예, 이번에는 4개 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4포트짜리 시스템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셋업에서 이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 매핑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DUT는 측정해야 될 포트가 4개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2개가 있다라고 설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 DUT의 모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저는 DUT의 1번에다가 실제 측정 장비에 1번 포트를 물렸고요. 그리고 2번은 왼쪽에서 이렇게 물렸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물렸는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사용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식의 그 포트 매핑이 되냐면, 입력 쪽에는 홀수 번호가, 그다음에 출력 쪽에는 짝수 번호를 이제 매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비의 케이블링이 굉장히 꼬이게 돼요. 그래서 케이블 자체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 이 웨이브 펄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제 물리적으로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핑을 했는데, 자, 화면에서 어떻게 볼 거냐? 그냥 이 포트하고 동일한 포트로 화면에서는 정의를 하고, 내가 S 파라미터 파일을 터치스톤으로 저장할 때는 이쪽을 나는 3번으로, 그리고 이쪽을 2번으로 해서 1, 3번이 입력이고 2, 4번이 홀수인, 이런 걸로 매핑을 하겠다라고 하고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들은 포트를 실제 물리적으로 뭐 꼬이게 연결을 하지 않고도 쉽게 매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번호를 똑같이 3번, 2번 바꿔가지고 터치스톤으로 포맷으로 똑같이 보고, 이 녹색이 장비에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자, 여기서는 제가 1번에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연결했지만 화면에서는 1번, 2번이 통과, 3번, 4번이 또 서로 스루로 되는 이런 케이블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매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측정하는 동안에 프레젠테이션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포트가 여러 개가 되면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포트 매핑이 필요한데, 저장할 때 타겟은 나는 포트 1하고 2번하고 또는 3하고 4번하고 스루되는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것들은 똑같이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쪽 위에 있는 것 컨피그레이션을 보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장비 연결은 위나 아래나 같아요. 근데 측정 장비를 컨트롤하는 화면에서 여기에서는 터치 포맷하고 같은 포트 매핑을 수행을 했을 뿐이고요. 왼쪽에서는 장비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장비하고 같은 매핑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쪽을 이제 선호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측정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S 파라미터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걸 S자로 표시를 하는데, 오늘은 타임 도메인에서만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타임 도메인의 타임 도메인 포트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통과되는 거나, 또는 1번에서 1번, 3번, 4번, 2번, 4번으로 왔다가 반사되는 것들은 서로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다면 같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퍼렌셜 배곰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여기 이쪽 부분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호 커플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은 싱글핸드로 봤을 때는 각각 55mm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쪽은 커플링 상황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임피던스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1번에서 들어간 신호 또는 3번에서 들어간 신호가 통과돼서 나오는 것은 입력되는 것보다 상승 시간이나 이게 느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커플링 상황이 분명히 커플링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여기서 끝날 거라는 거. 이 정도 대충 몇 가지만 예측을 해보고 측정을 해보면 여기 같은 아까 봤던 그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아까 고 버튼을 눌러놨으니까요. 측정 장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걸 크게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아까 매핑 장비의 포트 매핑을 어떻게 했냐면,
매핑을 싱글핸드로 해가지고요. 각각 라인을 하나씩 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볼 때 1번에서 1번으로는 리턴 로스, 그렇죠? 얘네 둘이가 이렇게 같을 거고요. 2번 또 3번 임피던스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네들 3번은 지금 제가 뭐죠? 케이블이 덜 물렸나 봐요. 이제 더 잠궈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4번에서 4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죠? 지금 3, 4번이 예, 덜 잠겼나 봐요. 자, 그래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보여질 건지 싱글핸드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얘네 둘이는 그 패시브 소재이기 때문에 방향에 관계없이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에서 지금 1번에서부터 누굽니까? 4번으로 1번에서부터 4번으로가 누굽니까? 파인드 크로스톡이죠. 그래서 1번에서 쏴준 게 4번으로 나와주는 이거에 대한 스텝 리스폰스를 확인하겠다. 그러면 파인드 크로스톡이니까 아래쪽으로 뾰족한 이런 펄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니어랜드 크로스톡은 1번에서 그 쏘아진 것들 중에 3번 포트로 나와주는 게 그걸 니어랜드 크로스톡일 테고요. 얘를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왼쪽으로 오는 건 굉장히 넓은 파형이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샤프하고 큰 파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보면 하나는 약 60mV로 되어 있고요. 얘가 스텝은. 그리고 파란색은 지금 디비전당 200, 400이니까 엄청나게 큰 게 커플링 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그 단계상 앞쪽에서, 잠깐만요. 그림을 직접 봐야죠. 예, 이쪽 부분요. 이쪽 부분은 지금 커플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커플링이 될 확률이 없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이 요 앞쪽 부분입니다. 여기는 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고, 커플링된 부분, 그리고 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 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임피던스를 보면 앞쪽은 지금 앞쪽의 임피던스는 거의 50옴입니다. 맞죠? 50옴인데 이쪽 커플링된 부분은 임피던스가 68, 거의 70옴에 가까운 그런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과 특성 S1에서 2로 간 통과 특성을 이렇게 보면 요건가 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쭉 통과됐다가 마지막에 통과된 포트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왜 라이징 타임이 이렇게 됐을까 보면 똑같은 1번에서 4번을 이번에는 스텝 리스폰스를 보지 않고 얘에 대해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임펄스 파인드 크로스톡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면서 얘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라인별로 또는 타임 도메인에서 파인드 크로스톡이나 니어랜드 크로스톡의 모양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니어랜드 크로스톡이고요. 자, 그러면 실제 이 라인은 디퍼런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측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커플링이 안 일어났다면 데이터 플러스 라인, 마이너스 라인의 합이 디퍼런셜 임피던스입니다. 대략 계산을 해봐도 거의 100옴 나올 거예요. 그죠?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근데 이쪽에서는, 이쪽 중간 부분에서는 74, 거의 75옴하고 68옴, 66옴 합치면 130옴 가까이 됩니다. 130옴이 넘죠. 굉장히 큰데, 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려면 모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매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않고요. 그냥 이미 측정이 돼 있는 상태였다면 여기서 포트를 그대로 지정을 하고 이 두 라인 간의 결과만 나는 디퍼런셜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모드가 믹스드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해주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S 파라미터 종류도 바뀌었죠. 싱글핸드에서는 S11 포트만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입력이 디퍼런셜, 출력도 디퍼런셜, 임피던스를 보겠다. 이렇게. 네. 제가 이걸 캘큘레이터를 안 했네요. 네, 모두를 바꾸고 캘큘레이션을 새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임피던스가 한 디비전에 저렇게 이걸 약 15에서 5옴 정도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영 마음에 안 들게 나왔네요. 투투, 네, 투투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줌은 꺼버리고요. 자, 이쪽에 임피던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중간에 처음 임피던스하고 두 번째 부분 이게 이제 디퍼런셜 라인으로 가져간 부분인데 여기에 약 103옴 정도 이렇게 100옴, 103옴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는 디퍼런셜 모드에서 디퍼런셜 모드로 1번에서부터 디퍼런셜 모드 2번으로 통과된 그 신호를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디퍼런셜 모드 1번에서 디퍼런셜 모드 2번으로 통과된 이 스텝 펄스를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퍼런셜 모드에서 통과된 신호가 어떻게 라이징 타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이 딜레이를 측정할 때도요. 그죠? 이렇게 리턴 로스의 딜레이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 이 왼쪽 부분이 DUT의 시작 부분입니다. 케이블은 자동으로 그 라인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절대 커서 하나만 가지고서도 내가 약 800피코 정도, 890피코 정도의 딜레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커플링이 일어나기 전 커플링된 부분의 임피던스 프로파일이 어떻게 됐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믹스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두도 같이 들어가야죠. 디퍼런셜 모드의 1번에서 디퍼런셜 모드 1번으로 출력, 디퍼런셜 모드의 2번에서 디퍼런셜 모드 2번에 출력, 이런 식으로 확인을 됐고요. 커먼 모드 임피던스라든가 라이징 타임이 느려졌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보게 되면 측정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게 아마 커먼 모드네요. 빨간색 라인은 제가 주파수 도메인하고, 이쪽에는 주파수 도메인하고 타임 도메인에서 봐야 될 것들하고 그 두 개를 나눠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2포트짜리, 4포트짜리 관계없이 측정에 어떤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포트는 이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장비들은, 이런 장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디스차지, ESD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장비들은, 르크로이 장비들은 전부 다 그 자동으로 파킹 기능이 있어서 뭐 그런 건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2포트에 배터리 동작이 가능한 그런 장비고요. 제가 데모에 보여드린 건 이 웨이브 펄서라는 이 장비인데요. 보여드린 성능 그대로 있고 보여드리지 못한 게 있죠. 델타 L하고 그 테스트 픽스처에 대한 테스트 픽스처를 2x3를 이용해서 픽스처를 매저먼트 하면 자동으로 센터를 분리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줘서 실제 측정할 때 테스트 픽스처에 대한 영향은 모두 제거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블로그에서 좀 더 여기 관련된 내용을 더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소프트웨어는 뭐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장비 컨트롤은 안 되지만
다른 데서 저장된 S 파라미터를 불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임피던스를 본다든가 스미스 차트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분석들은 그대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물론 뭐죠? 고객 등록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S 파라미터 비교라든가 이런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스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지난번하고 지금까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제로는 제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결국에 S 파라미터가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때까지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웨비나가 종료가 되면 설문이 나가는데요.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파일은 아마 내일까지는 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공유가 될 거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이쪽 이메일이나 뭐 문자, 카톡 뭐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는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